네. 이어서 청소년 자살 실태와 관련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과제와 지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동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게 다 잘 전달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또 계속 하게 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 도봉구의 청소년 자살 실태 조사에 대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실태 조사도 하시고 우리 선생님이 또 발표를 엄청 잘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서울시 의회의 지원으로 저희가 공동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청소년의 자살 실태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드리는 것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써보겠습니다. 아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은 또 자료를 통해서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를 같이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대학원의 교육상담 전공 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상담학회라는 상담학회의 이제 청소년 관련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상담센터가 대학생활문화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원장을 현재 맡고 있는데요. 우리 기관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참여도가 높은 강좌가 찾아가는 혹은 찾아오는 생명 지킴이입니다. 생명 지킴이, 생명 사랑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실 자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고 오늘 사실 제가 이게 보면서 실태 조사 되게 딱딱하죠. 아까 선생님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딱딱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자살 실태 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희 이렇게 준비하고 시간을 내서 얘기할 때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실태 조사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웨어니스라고 그러죠. 인식을 좀 높이고 전체적으로 그 생명 사랑, 생명 지킴이에 대해서 또 주의를 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이라 하면 보통 저희가 인식을 할 때 이쯤일 거야, 혹은 이쯤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실태 조사가 또 우리 마을에서 또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몇 개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이제 여기가 그 코로나 시국이고 이 앞에 계시는 분도 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생명 지킴이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OX 퀴즈 꼭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제일 그 학생들이 좋아한다? 관심 있어 하는 OX 퀴즈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으면 자살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O냐 X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살 얘기 좀 하는 게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사실 X입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자살 위험을 키우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충분히 구성원들끼리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그 OX 퀴즈 이거거든요. 내가 자살을 도와달라는 이런 신호를 받게 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자살을 막아야 된다. OX. 네. X죠.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같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전체적인 오늘 기조 자체가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도 보고 같이 얘기하면서 공동체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수준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결국 인식을 높이고 접근을 하되 혹시 독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자살에 대한 그 어려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자해, 자살일에 대해서
아무튼 초래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소년 자살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또 공동적인 지역적 이유가 같이 작업이 돼서 이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위협 요인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각 수준에서의 보호 요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자살 사고,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실제로 자살에 끝맺는 이런 여러 가지 수준에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자살에 대한 사고, 자살 시도도 굉장히 중요한 위협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 특성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방형 자살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살이 이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청소년 자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고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보겠지만 저희가 특히 외부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사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들이 청소년 자살 때 어떻게 독특하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청소년기의 독특성, 충동성, 어떻게 보면 정서 조절에서의 미숙성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위협적인 위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살 충동 경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죠?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고 이런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별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숫자로 혹은 대화로 저서를 같이 진행했던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어떤 영향 요인을 봤을 때 개인적 수준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협 요인이 있겠죠. 이런 리스크 팩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의 독특성인 충동성, 그 다음에 남용, 그리고 공격성, 더 나아가서 어떤 성별에 대한 차이나 이전 자살 시도 경향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우울에 대한 것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어서 우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위험 요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호 요인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런 위협 요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 결과로 초래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리질리언트하다는 것들은 위협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호 요인 때문에 그 결과를 꼭 극단적으로 결론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개인적 보호 요인에서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위한 자존감,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에서도 자아 존중감, 본인에 대한 가치감을 높이는 경우에 상당히 보호 요인으로 작성된다. 바로 개인적 보호 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요인에서도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족적 위기가 바로 자살 요인과 크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에 의한 일관적이지 않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 그리고 갈등, 가정 폭력의 부분, 피해의 가해의 부분에 대해서 더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부모에 대한 학대는 그 학대 상황뿐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우울과 불안을 높여서 사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피해 요인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들이 공동체에서도 다루게 되거든요. 더불어 반대로 보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보호 요인으로서 부모의 신뢰, 애착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가족적인 지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이 된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래 요인도 청소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자 보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폭력 피해, 학교 폭력 피해 이런 것들이
심리적 부종과 연결되면서 자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또래 관계는 직접적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영향 혹은 우울에 의한 매개 영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 요인 자체는 달력성, 결국 또래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보호 요인으로 작동이 된다. 결국 외부에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이런 보호 요인에서 작동이 된다는 것도 보죠. 사실 저희가 보호 요인 얘기할 때 개인적인 성격적 요인,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또래 요인이 크게 작동이 되면 웬만한 위협 요인을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기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이 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선택인지 어떻게 보면은 사망이죠. 자신이 직접 사망한 경우를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아무래도 자살인 경우도 있지만 자해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자해는 아무래도 신체 파괴하는 행동이죠. 이게는 자살 자체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얼굴 자살과 연결이 되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적으로 손해하는 거, 손괴하는 거, 핥히기, 때리기 뭐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해의 경우에서도 아무래도 관계가 많이 있죠. 이런 자해가 갖고 있는 손상뿐만 아니고 다양한 후속 영향도 저희가 꼭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현 연구에서도 자해 위험 요인은 아동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양육 행동과 정서 조절의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심리 사회적 부정적 영향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과 무능감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과 포괄돼서 문제를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 요인은 어떤 상처에 대한 인식, 삶의 목표, 자기 회복, 사회적 관계 회복. 결국 여기서 보시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자신에 대한 어떤 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이렇게 보호 요인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이 자의 중요한 개인적 보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나머지를 이용해서 서울시, 그러니까 도방구 쪽에서 얘기했고 작년에 저희가 실시한 서울시 생명준ung 실질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정리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 방법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개량적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 또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얘기 중에서 어떤 데이터 소스를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사에 임한 때 참여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방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들의 감사를 다시 드리고요. 측정 도구는 다행히 이미 있었던 중요한 도구들 그리고 이전 도구에서도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확보한 경우 이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도구들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조사 결과에서 다양한 도움 대상 및 생명상태의 인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청소년에 대한 자살에 대한 다양한 의식, 요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문항을 구성을 했고요. 참여를 받았습니다. 자살 실태 빈도 여기서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작업들을 해본 분들도 이런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갖고 있을까? 자세한 것들은 아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게 이런 실태 같은 것들이 외부 결과에 대해서 얼만큼 변하는지 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사고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저희가 이제 소위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 인과적 관계가 있을 만한 것들을 확인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살 사고는 아무래도 여기 잠깐 나왔다시피 저희가 중요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령별로 혹은 남녀별로 어떤 뭐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보았고요. 예를 들면 중학생 같은 경우 여학생들이 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 존중 의식이 여부에 따라서도 이 자살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살 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에 여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조사 결과 자체는 여학생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편향이 돼 있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 폭력 경험이 좀 증가하는 경우도 보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명 존중 의식이 낮은 경우, 가족 관계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많이 보였죠. 자살 시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친구 관계가 좀 낮을수록 어려움을 보이고 또 고등학생도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실 확실히 증가하는 경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고 전문가들과의 또 그 FGI 결과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면접 대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위기 청소년 특징이냐 뭐 이런 것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인지적인 특성에서 특히 청소년기의 미숙함과 충동성,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 정서적 특성, 대인관계에서 충동성 같은 것들,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서 특별히 가족적으로 특징적인 사회적 특징, 발달적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적 특성 자체도 또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고립과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저희가 또 그 정책 의견화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오후 이후에 저희가 이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각 수준별 또 의견을 듣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면접 도상 대상자들이 그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마 그 각 수준별로 개인 얘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아이들 입을 통해서 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온 중요한 결과들은 바로 개인적 수준에서 특별히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중요한 그 센터 내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기관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기능에 대한 제안도 했었고 정책 얘기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계속 일관성이 있게 갈 것이고 특별히 재미있는 거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친구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그 전체적인 영역에서 그 저희가 다 차이점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가 그 보고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정리하고 이제 이것들을 기초로 그 많은 수준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 기대하고 저희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베이스라인을 제안하는 것으로 전체를 갈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